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이 이제 9월 21일 수요일장이 모두 마감이 됐어요. 현재 시간은 8시 29 분. 항상 빠르게 진행한다면서 시간이 약간 좀 늦춰지는 이런 방송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무튼 되도록이면 짧고 핵심만 15분 안쪽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일단 장이 모두 마감이 됐는데, 오늘 밤에는 FOMC 금리 인상권이 있죠. 0.75% 포인트, 뭐 거의 확정적이고요. 이런 미국의 이 금리 인상과 더불어 환율의 초급등, 이게 이제 '피크를 이룰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런 관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환율이 급등하고 외국인 매도가 상당폭 지금 출회되는 이런 모습이어서 많이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골이 깊으면 산이 높고요. 그리고 환율 계속 올리기 어려울 것이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지금 부각이 되는 이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미 증시의 동향이 상당히 중요한데, 아무튼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지지만 그래도 투자할 만한 종목은 있고요. 시장 전체적으로는 이제 안정을 찾을 시점이 되었다. 그러니까 최악의 국면이 이제 오늘 밤이면 지나가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이슈가 또 생겼죠. 제가 제목을 썸네일을 푸틴의 광기. 푸틴이 진짜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에, 첫 번째 지금 군사 동원령을 내리는 광기 어린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30만 명 수준이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점령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점령지의 네 군데, 요 지역에 대한 주민 투표, 우리 러시아로 뭐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상당히 지금 분위기가 또 험악해지는 이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 증시에서 금리 인상과 더불어 환율이 피크를 치면서 이후에 안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안정된 요런 모습이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인제 푸틴의 이런 군사 동원령으로 인해서 원자재 전반의 이슈가 다시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의 주가의 모습을 보면은 중앙에너비스, 또는 뭐 한국석유인가요? 뭐 이런 열 에너지 관련 주가들이 시간의 상한가에 들어가요. 그럼 에너지 관련에는 뭐 다각도로 많이 있잖아요. 곡물이라든지, 그리고 기타 뭐 철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슈가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곡물에서, 에너지에서는 이미 시간의 상 들어간 것을 우리가 쳐다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곡물에서는 대주 산업 또는 고려 산업, 이런 주식이 내일은 아주 급등의 모습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원자재 관련 요런 부분, 군사 동원령을 하면은요, 바로 뭐 해제하고 이런 것은 추후에 봐야 되지만 단기에 끝날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자재 관련 전반, 그리고 곡물 관련 이런 주가들이 내일은 상당히 급등이 전개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2차 전지, 제가 이제 이수학 에코프로 절대 저평가 영역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이수학의 주가, 그럼 먼저 이수학을 보기 전에 포스코 케미칼, 어제도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의 주가 상당히 좋고요. 앞으로 더 갑니다. 이것은 뭐냐면 2차 전지 소재 산업이 성장성을 바탕으로 전개되잖아요. 그러니까 퍼가 100배가 넘는데, 퍼가 100배 넘는다고 그래 가지고 뭐 고평가됐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성장성을 바탕으로 한 이런 주식들은 퍼가 100배, 200배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은 그런 부분을 반영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대주전자 역시 퍼가 60배가 넘는 이런 사안이에요.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대주전자도
2차 전지 소재 부분 이런 것을 고려한다라면 이 대주전자의 주가도 성장성을 모토로 하니까 무난하다. 이렇게 일단 봐야 되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거죠. 야, 대주전자나 포스코케미칼 그리고 2차 전지 전반의 관련주들이 성장성을 바탕으로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도 더 오른다. 이렇게 지금 본다라면 그러면 2차 전지주에서 주가가 급등의 모습이 전개된 이 포스코나 대주전자 못지않게 급등을 했던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은 펀더멘탈이 어떠냐. 그래서 이제 제가 에코프로의 재무 구조를 간단히 보는데 이게 보면은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냥 퍼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코프로의 퍼를 보면은 지금 퍼가 제로로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현실적인 실적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고요. 이 퍼를 대략 산정하면은 지금 퍼가 8배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작년에 영업이익이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865억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영업이익은 3월하고 1분기하고 2분기 두 개 상반기만 합쳐가지고 2,200억을 벌었어요. 작년에 1년 동안 800억 벌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2,200억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퍼가 제로로 나온 건 1분기 때 아마 이게 조정을 하면서 지금 요 부분이 반영이 돼가지고 작년 4분기 거를 바탕으로 적자 전환했던 것을 보다 보니까 퍼가 0으로 산정이 된 거고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퍼는 8배 수입니다. 그러면은 에코프로도 성장성을 바탕으로 하잖아요. 근데 실적은 굉장히 좋아요. 퍼가 8배 부분, 포스코 케미칼의 100배, 대주전자의 60배. 이걸 고려하면은 에코프로는 제가 썸네일의 절대 저평가 영역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이수화학도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떴죠. 근데 퍼가 11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포스코 케미칼, 대주전자 이런 것들은 성장성을 바탕으로 고퍼에 해당이 되면서 논리상으로 이게 틀리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얘네들 못지않게 주가가 활발하게 전개되는 이수화학 굉장히 주가가 많이 떴어요. 최근에 제가 소개하고 나서 100%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애들은 성장성 플러스 펀더멘탈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수화학, 에코프로 쉽게 팔지 말자. 아주 좋은 시세를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요 정도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친환경 에너지 참 이게 지금 주가가 좀 지지부진해서 상당히 또 염려가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나온 뉴스 중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 이게 인상 조짐이 지금 보입니다. 한전의 적자라든지 이런 부분.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은 유럽의 제조업이 위험하다. 왜?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로 인한 이 지금 에너지 파동이 일어나면서 유럽이 전기요금이 10배 이상 올라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럼 제조업 가동이 어렵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산업용 전기, 기업들이 쓰는 전기요금이 인상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이런 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의 부담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이 친환경 관련 기업들의 향후 전망을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친환경에서 OCI는 오늘도 주가가 빠져서 너무나 속상합니다. 그러나 저의 시각은 변함이 없으니 보유하신 분들 좀 더 여유 있게 보자 말씀을 드리고요. 기타 친환경 관련 CS 윈드, CS 베어링, 기타 많은 친환경 관련 기업들이 최근에 조정을 좀 깊게 받았는데 포기하지 말고 홀딩 전략 또는 신규 물량이 없는 분들은 매수 관점으로 무리가 없다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친환경 에너지에서 K 텍소노미, EU 텍소노미 친환경 에너지로 원전과 가스를 넣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우리도 현 정부 K 텍소노미의 원전을 이제 채택하는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전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지금 많이 하락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오르비텍이 이제 바닥권에서 이틀간 양봉의 모습. 물론 고점 대비 밀렸지만 이런 것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모습이다. 오르비텍 또는 삼영, 엠텍 또는 보성 파워텍. 오늘 이제 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원전 관련 전반의 주식들은 반전의 모습을 시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 이런 의견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정부 정책에 맞서지 않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K-텍소노미 원전 채택과 더불어 앞으로 이슈가 계속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주가가 무엇보다 많이 빠졌잖아요. 연중 최저점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 원전 관련주도 포기하지 말고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해도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 소개했던 종목군들 2차전지 말씀드렸고 이 한일화학의 주가가 좀 루즈한 모습인데요. 이 한일화학도 반전이 전개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꿈틀거리는 게 이제 베셀이죠. 베셀. 이 베셀의 주가는 이제 지금 드론 관련해서 베셀 또는 저기 네온테크인가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주가가 좀 한 8%까지 떴어요. 그러니까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얼마든지 뭐 이익을 냈을 것이고 앞으로도 충분히 더 뜰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베셀과 네온테크. 네온테크는 오늘 장중에 한 2%밖에 뜨지 않았어요. 그래서 약간 눌려 있는데 요 드론 관련주들도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중기나 단기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종목군들이 있는데 최근에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한 종목에서 이제 혼다하고 소니하고의 합병권. 그래서 모다 이노칩. 자, 오늘 모다 이노칩도 장중에 5%. 장 초반에 시초가는 마이너스에 시작을 했으니까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수익을 냈을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올라간 폭이 올라갔다 내렸지만요. 추가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다 이노칩도 지속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루온의 주가도 오늘 보합권 수준에서 시작을 해서 장중에 7% 올라갔으니까 뭐 단기로 대처하는 사람들 충분히 수익을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 이루온도 앞으로 충분히 더 시세를 줄 수 있다라는 모습이고요. 이 친구는 한번 주가가 오르면은 뭐 이렇게 오늘 뭐 7% 올랐다가 좀 한 3%대로 끝났지만 얘는 한번 오르면 세게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미님 못 오르면 10%, 잘 오르면은 거의 뭐 상수준까지 올라가는 이런 전력. 이 차트의 모습을 보면은 장대 양봉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오를 때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을 보면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참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려운 장에서 하방 경직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루온의 주가도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제가 소개했던 종목군들 오늘 무난한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덕산 테코피아. 자, 덕산 테코피아.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덕산 테코피아는 오늘 아침에 거의 뭐 4%까지 급락을 했다가 6%까지 올랐죠. 그리고 마감은 4.97. 그러니까 제법 투자하는데 좋은 흐름을 보여줬어요. 이 덕산 테코피아도 충분히 엊그제 이제 시장 하락하면서 뭐 장대 음봉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한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E&D. 자, 오늘 여러분 시장이 상당히 좀 힘겨웠던 모습이에요. 그걸 고려하면은 E&D도 주가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은 플러스 250원에 뭐 소폭 뜬 모습이지만 E&D도 단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유일에너테크. 자, 이 유일에너테크는 2차 전지 관련이죠. 2차 전지 장비 관련 부분, 그리고 폐타이어. 2차 전지 그 다 쓴 거 이렇게 회수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또 고순도 리튬을 추출하잖아요. 그 고순도 리튬을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하이클래스 기술, 이 제형택을 18%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폐타이어 플러스 장비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오늘 주가는 마이너스 100원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장중에 좀 오르다가 밀렸는데요. 하단에 보면은 거래가 전혀 없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 유일에너테크도 단기로 또는 중기로도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합니다. 미국이 금리를 오늘 올립니다. 환율은 초강세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이 피크를 칠 가능성이 높다. 왜? 미국의 0.75%포인트의 자이언트 스텝을 3연속 계속 전개하면서 결국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부각이 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는 이런 금리 인상의 강 달러의 모습이 약간 주춤해지거나 상투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푸틴의 광기, 이 군사 동원령을 내리는 이 푸틴의 광기, 이걸로 인한 원자재 관련주 화석 연료들, 중앙에너비스, 뭐 한국석유라든지 이게 시간에서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주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곡물의 대주 산업, 그리고 고려 산업, 또는 한일 사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주식들이 상당히 급등의 모습을 보이고, 철강이라든지 과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부각이 됐던 이 원자재들의 급등이 전개되는데, 군사 동원령을 내렸으니만큼 이게 단기에 바로 취소할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원자재 관련 철강 또는 비철금속 또는 지금 곡물, 그리고 에너지, 화석연료 이런 것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아주 급등이 전개될 소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집중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에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떴지만, 그러나 다른 2차 전지에 비해서 절대 저평가된 기업이 이수화 에코프로라는 얘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어제도 말하고 오늘도 계속 연속적으로 말하는 모다 이노칩 또는 이루온, 이런 것들은 추가 상승이 충분히 나온다. 모다 이노칩, 이루온, 그리고 덕산 테코피아, EN드디, 유일에너테크, 이런 것들 계속 관심이 필요합니다. 자, 이외에 여러분 사실은 좋은 종목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 말하면은 뭐 이게 중구난방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령 이제 요 아진 산업이라든지 그냥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아진 산업, 펀드멘탈도 아주 좋아요. 또 라온 시큐어, 또는 최근에 주가가 급등하면서 주춤하는 나라 M&D, 이거 외에도 또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장은 어렵다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장이에요, 실제로. 그런데 위기의 기회가 오는 것처럼 단기 급등의 모습들, 시세를 낼 만한 종목군들은 계속 나오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시장도 시장이지만 우리는 투자하는 사람이잖아요. 여유 있게 보는 종목은 여유 있게 진행을 하나, 단기적으로도 고수익을 낼 만한 종목이 계속 나오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집중력을 계속 발휘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짧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편한 밤 보내시고요. 항상 여유 있는 투자를 통해서 투자 잘 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마칩니다. 예.